그다음 고객 개발 프로세스는 스타트업 및 새로운 기본 창업을 위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을 구성하는 세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모델 설계, 개발 프로세서, 민첩 엔지니어링, 애자일 엔지니어링. 이 프로세스는 초기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검증되지 않는 가설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는 시작할 때 아이디어로 시작하고 그 아이디어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죠. 근데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갖고 사업을 해서 거의 90%가 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방법론이 미국에서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고객 개발의 핵심 아이디어는 결국 고객, 현장에 사실이 있다. 고객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가설 테스트를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가설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가설을 어떻게 테스트할지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고객과 현장에서 실험으로 테스트하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시 통찰력을 얻고 다시 제품을 만들고 다시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스타트업과 회사들은 그냥 가설만 세워놓고 직접 이걸 갖다가 나가서 만드니까 많은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은 제품을 설계하고 세분화하는데 모든 노력만 기울이고 고객과 사업 모델 가설 테스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무슨 제품 빨리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갖다 파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고객 개발은 잠재 고객을 식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그들의 필요를 궁죽하는 방법. 그래서 고객 개발 프로세스는 경험적 기업가 정신. 과거에는 기업가 정신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뭔가 진짜 고객을 알고 있는 경험적 기업가 정신을 갖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통계인데 회사가 벤처가 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물건을 만든다는, 이게 거의 한 43%가 되는 거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물건을 어떻게 만드냐? 결국은 고객하고 고객의 의도를 갖다가 파악하지도 않고 자기가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제품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파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스티브 블랭크가 포인트는 뭐냐?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작은 조직이 아니다.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다르게 동작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대기업은 이미 고객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고객도 없고 제품도 없어서 완전히 고객과 제품을 갖다가 발굴해야지만 사업이 되는 거죠. 근데 대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와서 무작정 대기업에서 일하듯이 물건 만들어서 갖다 파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만들고 있는 물건이 정말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대기업은 보통 이렇게 마켓 페네트레이션, 이미 다 시장을 알고 있는 데만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것이 결국은 벤처가 가야 되는 곳인데 거기 가면 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시장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부터 먼저 해야 두 번째로 가는 건데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이거를 못하고 이걸 안 하고 가다 보니까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개발은 기본적으로 반복적으로 아까 말한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정말 내가 만든 물건이 팔릴까? 내가 보는 시장이 정말 있나?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가라고 만든 프로세스가 고객 개발 프로세스인 거죠. 이미 대기업은 다 가지고 있지만 대기업도 신사업을 할 때 이러한 고객 개발 프로세서를 제대로 써야지만 성공하지 대기업도 신사업 실패율은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객 프로세스의 역사를 보시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티브 블랭크가 책 2권을 썼고 그다음에 고객 프로세스는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발굴, 고객 검증,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창출, 그다음에 회사 만들기. 이 앞에 있는 두 부분이 보통 스타트업이 하는 단계예요. 사업 모델을 찾는 방법. 그다음에 사업 모델 엑스큐션은 거의 대기업과 비슷하죠. 첫째, 고객 발견은 먼저 창업가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거죠. 그 뭐 빌 게이트가 가졌던 비전은 모든 가정의 컴퓨터를,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의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트가 된 거죠.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음으로 반복적으로 MVP, 이게 샘플입니다, 결국은. 근데 MVP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스타트업은 돈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제품을 잘못 만들면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품을 만들 때 정말로 고객이 테스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행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고객을 갖다가 빠른 시간에 고객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정말 내가 만든 제품이 시장과 정합성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고객 발굴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유효성 검증. 무조건 고객이 있다고 시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보는 건 뭐냐면은 이 사업이 정말 지속 성장 가능한가? 많은 기업들이 물건 하나 만들고 망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안 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짝 성공했다가 두 번째 제품이 안 나와가지고 망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서 두 번째로 검증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속 성장 가능성을 체크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설령 고객이 있어서 조금 판다 할지라도 피보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들이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이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뽑고 영업 창출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 스타트업이 영업이 창출이 되면은 제대로 된 회사로 넘어가는 대기업화 돼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엑스큐션. 요 앞에 있는 게 그 기업들이 해야 되는 스타트업이 해야 되는 사업 모델 관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개발 관점에서 사업 모델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고 포착하는 방법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무슨 가치를 만들고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고객을 포착할 것인지. 그래서 사업 모델은 빠르게 고객의 현실에 반영해야 되고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다 번복되도록 설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한번 정해져서 벽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사업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은 고객의 의견을 수집하고 필요한 수정을 하기 위해 실제 제품, MVP죠. 최소한의 실행 가능한 제품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이고 반복 강한 사업 모델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파악하고 그 이후에 사업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오스왈더가 이 사업 개발 모델 캔버스를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9개 섹션으로 나와 있고요. 이 캔버스는 기업가가 사업 모델을 구성하고 계획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갖다가 맨 처음에 고객, 그 다음에 고객한테 주는 가치 제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객한테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고객의 유통 채널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수익의 모델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활동들은 무엇이냐, 뭐 개발이냐, 제조냐, 마케팅이냐, 영업이냐, 그 다음에 중요한 자원은 뭐냐, 특허, 지적 자원, 인적 자원, 뭐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인프라, 그 다음에 주요 파트너, 그 다음에 주요 비용.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를 이 9개 섹션으로 다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아이디어만 주로 보는 것들을 봤지만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이 모든 9개의 블록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획을 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캔버스가 바로 기업가가 사업 모델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캔버스에 고객 개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반복적으로 시기적으로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이 9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왈드하고 블랭크가 이 사업 모델 디자인하고 고객 모델 가설을 갖다가 합쳐서 사업 모델 캔버스에 통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 사업 모델 캔버스 내용을 갖다가 바꿔가면서 피보팅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바꿔가는 거에 사업 모델, 그러니까 고객 개발에 이 사업 모델 캔버스를 하나의 툴로서 활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9개의 블록은 각각 하나 이상의 고객 개발 가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설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되면 기업가는 피벗을 해야 된다. 이 피벗이라는 게 바로 사업 모델을 바꾸는 것이죠. 이게 도중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기업들은 한번 스펙이 정해지면 이런 피벗이 없이 계속적으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피벗이 없게 갔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 모델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빨리 피벗을 해야 되는 것이 스타트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중요한 가정이며 목표 시장 가격 및 경쟁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설 테스트는 창업자가 현장에 가서 요 밑에 있는 3가지 질문을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고객의 문제 또는 필요는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충분한 고객들이 문제에 관심이 묻으면 정말 고객이 있냐? 이거는 고객의 문제가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거냐?
그다음에 고객들이 친구한테 이야기해. 이거 바이럴 마케팅이 일어날 만큼 우리 제품이 차별화가 있느냐? 최소한 요 세 가지 정도는 물어봐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테스트할 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MVP를 만들어서 실생활의 모형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요즘에는 모바일에서 MVP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 샘플 만들기가.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눌러보고 고객 반응을 보고. 그래서 가설은 테스트 및 고객 피드백의 결과로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변경된 가설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벗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 일부 또는 일부분을 변경하는 프로세스, 방금 보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 개발 프로세스는 비즈니스 모델의 초기 과정이 대부분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정을 곤쳐가는 상황에서 피보팅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피보팅이 성공한 사례를 딱 하나 보시면 실패한 사회 옹호 캠페인을 하던 그룹폰을 10억 달러 거래 사이트로 피보팅한 게 그룹폰이고요. 그 다음에 팹닷컴이라는 곳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일일 거래 디자인 사이트로 선회한 팹닷컴.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과거에는 모바일 블로그 플랫폼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사진 응용 플랫폼으로 피보팅을 한 거죠. 이렇게 이 기업들이 만약에 피보팅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금의 현재 이런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 기업에 있어서는 피보팅은 정말로 중요한 엘리멘트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실행 가능한 제품이 무엇이냐? 팀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고객에 대한 최대로 검증된 학습을 수집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제품의 버전. 결국은 고객과 테스트를 해보죠. 이 앞에 보시면 이 앞에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바퀴 만들고 몸체 만들고 이거는 MVP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거 갖고 뭘 테스트를 하겠어요.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이거 스쿠터 같은 건데 스쿠터가 만들어지고 자전거가 이것들은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바퀴라도 테스트 해볼 수 있고 빨리 가는지 안 가는지를. 이런 것들이 MVP인 거죠. MVP는 무조건 고객들이 테스트를 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제품이 MVP인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만드는 게 MVP가 아니고. 그래서 MVP를 사용하면은 사람들은 얼리 어댑터로부터 피드백을, 그러니까 MVP는 샘플 같은 건데 이 신제품, 애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함부로 사지 않은 게 자기가 마루따가 되기 싫었던 거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사용을 했고 얼리 어댑터.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정말 얼리 어댑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MVP를 소용해서 피드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고 피드백 받고 또 만들고 피드백 받고 그래서 MVP를 통해서 고객을 갖다가 이해하고 고객을 갖다가 원하는 제품이 만들어지면 그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그게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시면 린 런치패드는 고객과 인터뷰와 분석을 기반으로 인터뷰하고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이런 MVP를 만들고 고객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가져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고 개발하는 기업가 정신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갖다가 결합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또 하나는 커스터머 디벨롭먼트 모델, 또 하나는 애자일 엔지니어링이죠. 다섯 번째로